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보통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옷을 벗고 더 편안한 옷으로, 혹은 평범한 옷을 벗고 더 근사한 옷으로 말이죠. 이 갈아입음이라는 행위엔 분명 더 나아짐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애플이 티타늄이라는 가볍고 완벽한 옷을 입었을 때 우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7 프로는 그 옷을 얼마 입지도 않고 갈아입었습니다. 문제는 그 옷이 예전 그 핏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맵시가 나지 않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장 멋진 옷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 다른 옷을 걸쳐야 했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양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아이폰 에어는 저에게 낯선 기기였지만 프로 모델은 정말 낯익은 기기거든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애플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한 발 앞서가고 경쟁자들이 헛발질할 때도 혼자 M 칩셋의 신화를 쓰던 그런 애플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해 보였던 애플이 지금 초조함에 쫓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초조함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면요.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는 애플이 스스로의 완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만든 타협점이에요. 애플은 기가 막힌 마케팅 회사이기도 해요. 몇 배 빨라진 성능처럼 사실 소비자는 체감도 못할 숫자를 내세우면서 시선을 사로잡죠. 그런데 이 완벽한 로드맵과 시나리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AI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버렸고 M 칩셋의 신화를 이끌던 핵심 엔지니어들은 경쟁사로 떠나버리고 옆집이 턱 밑까지 따라왔어요. 특히 애플은 AI에서 완전히 뒤처졌죠.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번 iOS 26 보셨죠? 이들에겐 아주 고약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옆집에선 다 되던 그런 간단한 기능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넣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앱 개발자들이 유료로 팔게 놔두다가 시간이 지나서 혁신이라면서 기본 기능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다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키려는 애플의 전략적인 밀당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똥꼬집 부리면서 안 주던 기능을 소비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자잘한 기능들이 이번엔 이상하게도 더 많이 풀렸어요. 하드웨어에서도 램을 그렇게 짜게 줄던 애플이 램을 늘려주기 시작했고 일반 모델에게 절대 주지 않았던 프로모션 고사율까지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를 돌리려면 이 정도 스펙이 미리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자잘한 불만을 미리 다 잠재우고 AI라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인 거죠.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요. 그냥 명백한 위기 신호예요. 몇 배 빨라진 성능 같은 마케팅이 더 이상 안 먹히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동안 쥐고 있던 배를 이제 풀어버린 거죠. 이 거대한 가도기의 초조함 속에서 태어난 제품이 바로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예요. 이번 시리즈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발열 제어예요. 초청장 이미지부터 베이퍼 챔버를 대놓고 보여줬죠.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티타늄 프레임을 꼴랑 2세대 만에 버렸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유니바디를 선택했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티타늄 바디로는 더 이상 발열을 잡으면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곧 다가올 애플 인텔리전스의 정식 구동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티타늄보다 10배 이상이나 높은 알루미늄을 선택했을 거예요. 발열을 잡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발열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소비자의 사용성이에요. 알루미늄을 썼다면 상식적으로 가벼워져야죠. 근데 오히려 더 무겁고 더 두꺼워졌어요. 심지어 알루미늄의 원가도 훨씬 싼데 말이죠. thin, light, 얇고 가벼움을 종교처럼 외치던 애플이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애플의 초조함이죠. 더 이상 시장을 여유롭게 끌고 가던 그 애플이 아니에요. AI 경쟁에 뒤처졌다는 그 압박감. 그 압박감 때문에 소비자의 손에 쥐는 경험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열과 타협을 한 거죠. 아이폰 17 프로는 혁신의 증거가 아니라 애플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너프라고 할 때 아니라고 했다가 악플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할 말은 해야죠. 너프 아닙니다.
너프라는 건 영향을 주는 부품이 동일한 상황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너프라고 하는 거지 동일 조건이 아닌데 달라졌다고 너프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마치 다들 틀리다라는 단어와 다르다라는 말을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과 같아요. 틀린 거는 고양이와 개고, 다른 거는 몰티즈와 푸들이죠. 또 주로 하는 악플이 다른 건 됐고 소비자가 들어봤는데 안 좋으면 그게 너프 아니냐고 하면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시도도 안 하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평생 세단 자동차만 타다가 람보르기니를 처음 타면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람보르기니는 안 좋은 너프된 자동차인가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는 소리가 달라진 건 스피커를 원가 절감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외 유튜버가 아이폰 17 프로를 해치했을 때 스피커가 작아졌다고 한 말들이 퍼져나갔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말해서 소리를 내어주는 스피커 드라이버 자체가 작아진 게 아니라 스피커 드라이버를 감싸는 모듈이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존 티타늄 바디에서 알루미늄 바디로 변경됐기 때문에요. 소리는 눈으로 즉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전원을 꽂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리의 본질은 공기 분자의 진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기 분자가 앞뒤로 떨리는 현상이고 스피커 드라이버가 움직이면서 주변 공기를 밀어내고 당기면서 연쇄적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근데 공기 분자 자체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앞뒤로만 떨리는 에너지를 전달하거든요.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전달되는데 알루미늄은 열 전도성이 좋아서 진동 에너지도 빠르게 분산시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시리즈와 다르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아이폰 11 프로부터 14 프로까지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었고 아이폰 15 프로와 16 프로는 티타늄 프레임이었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 드라이버는 거의 완성형이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애플이 원가 절감을 하는 건 이런 완성형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해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이지 구색하게 부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정말 원가 절감을 하려고 했으면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은근히 BOE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BOE에게 전 제품을 몰아주면서 단가를 후려쳤을 거예요. 제품 외적으로는 경우가 아닌 태도를 많이 보이는 애플이지만 제품 자체에선 아직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애플이에요. 예전 영상 댓글 중에 네가 뭘 알고 하는 소리냐면서 본 리뷰 때 측정 장비 같은 걸로 확실히 말해줄 거지 두고 볼게라는 댓글을 봤어요. 덕분에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지인이 도와주셨어요. 그럼 소재별 스피커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테인리스 프레임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 티타늄 프레임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 알루미늄 프레임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On my elbow, talk to the 6 deep. I know I'm tucking in the bed. Look lean, look red, oh, nigga, I'm fit. Look at me, look at that rose, look at that grease. On my elbow, talk to the 6 deep. I know I'm tucking in the bed. Look lean, look red, oh, nigga, I'm fit. Look at me, look at that rose, look at that. Whole time I'm coasting, breaking the whip invoice. It was cold, did I call me these next invoice? It was cold, did I handle my. 마주치는 네 시선에 뻔한 농담도 웃게 만들어 애써 쿨한 척을 해도 나도 모르게 끌리는 네 모든 touch 천천히 올라타던 fresh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전형적인 V자형 사운드를 들려줘요. 가장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사운드인 거죠. 타이트하고 펀치감 있는 저음과 세밀하고 투명한 성량의 고음이지만 중음역대가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소리예요. 대중적으로 브랜드 중에 보스가 이런 소리를 주로 들려줘요.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힙합이나 케이팝에서 굉장히 적합한 소리인 대신에 장르 편식이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팝, 락, EDM, 영상 감상에서는 훌륭한 소리를 내어주지만 어쿠스틱 악기나 클래식 같은 자연스러운 울림과 공간감을 느끼긴 어려워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모니터링 사운드에 가까운 소리를 들려줘요. 정확한 소리 표현을 하지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심심한 소리라고 체감되는 거죠. 브랜드 중엔 AKG와 소리가 비슷해요. 가장 올라운더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특정 장르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모든 장르에서 실패하지 않는 소리예요. 특히 보컬이 중심되는 음악이나 밸런스를 중시하는 성향이에요. 자꾸 최대 볼륨이 작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아이폰 16 프로는 최대 피크에서 뻗어나가는 강함이 있지만 17 프로 맥스는 커브되면서 울리는 부드러운 성량을 보여요. 그래서 들어보면 소리가 나고 빠지고 나면 16 프로 맥스는 즉각 사라지고 17 프로 맥스는 잔향이 남으면서 그 포인트에서 공간감까지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12 프로 맥스는 제나이저 같은 소리를 내면서 팝이나 락 음악을 듣는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클래식 솔로곡, 오케스트라, 어쿠스틱 연주곡에선 뛰어난 소리를 들려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프라고 하신다면 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전 유튜버지 음악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카메라 때문에 프로를 선택하는 사용자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만큼 카메라 때문에 프로 모델을 고집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미러리스만큼 아이폰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용자는 1%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폰 6로도 그 정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나 노출, 화이트 밸런스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폰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자동으로 프로처럼 보이게 잘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아이폰으로 사진을 잘 찍으려면 구도가 가장 중요해요. 새로 출시한 픽셀 10 프로에서도 AI 기능으로 구도 추천 기능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구도도 아마추어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진 구도를 잘 잡아야 잘 찍은 사진이 되는데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같은 데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촬영하기라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 사진 구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이게 학습한 내용을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도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습이란 걸 해야 가능해요. 이런저런 채널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하고 이런 구도로 사진을 찍으세요 같은 영상을 몇 개 보더라도 내게 되지 않아요. 학습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도도 1%의 영역인데 이걸 학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습득한 사용자들이 있어요. 적어도 25% 정도의 사용자들은 평소에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남의 SNS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이 훈련이 되고 사진을 보는 눈도 생겨버린 거죠. 그럼 나머지 사용자들은 미적인 영역의 촬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담는 거예요. 사진 강의를 듣더라도 그걸 훈련,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적당한 시간을 써서 사진을 촬영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사실상 훈련이 안 돼서 변하는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고도 이 좋은 아이폰 프로의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이런 분들께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알려드릴 이거 하나만 해보는 게 어떨지 좀 권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할 때 로우 이미지나 프로레스로 촬영하는 거예요.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촬영을 작업의 끝으로 보지 않고 후반 작업을 끝으로 봐요. 이 후반 작업은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색 보정을 하는 걸 말해요. 색 보정을 하려면 반드시 로우 이미지나 프로레스로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색 보정도 또 배워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배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일반 모드로 촬영된 사진이고요. 이건 노우 파일 원본 이미지고요. 후시 필름 색감을 낼 수 있는 러 파일을 적용해 볼게요. 어떠세요? 세부적으로 시간을 쓸 필요 없이 럼만 쉽게 적용하더라도 내 아이폰이 후시 필름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럿 하나만으로도 아이폰과 후시 필름 카메라를 2개 가지고 다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굳이 후지 필름이 아니어도 돼요. 평소에 소니 카메라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소니 럿, 리코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리코 럿 이렇게 적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컬러럿은 시중에 정말 많거든요. 본인이 추구하는 컬러감이나 상황에 맞는 컬러에 따라 러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것만 하시더라도 아이폰 프로를 프로답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을 촬영하는 로우 파일은 아이폰 기기 내부에 저장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프로레스 파일은 이런 외장 하드를 연결해야만 촬영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17 프로 맥스로 촬영한 결과물을 잠깐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5배 광학 줌에서 4배 광학 줌으로 변경이 되고 8배 하이브리드 줌이 생겼어요. 센서는 56%가 더 커져서 4배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게 됐고 최대 25배 디지털 줌에서 40배 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폰 17 프로에서 기본 24메가픽셀로 촬영되는데 훨씬 선명하고 망원 구간에서 더 디테일하고 노이즈가 적어요. 이렇게 더 좋은 이미지 결과를 얻게 되긴 했지만 더 무거워져 버리는데 한몫을 해버렸죠. 일상에서도 프로의 이런 특권을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전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가 더 완성형에 가까운 기기라고 생각해요. 티타늄은 발열 제어에서 문제인 거지 나머지 요소에서는 소비자에겐 안 좋을 게 없는 소재예요. 알루미늄만큼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서 일상적인 충격이나 휘어짐에 압도적으로 강해요. 게다가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은 프리미엄 그 자체인 거죠. 16 프로가 이렇게 정말 잘 만든 기기인데 알루미늄으로 변경을 했다면 소비자에게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혜택이었어야 되는 게 바로 무게예요. 충분히 무게를 줄이고 두께도 줄일 수 있었지만 애플의 선택은 줄어든 바디 무게 대신에 성능과 관련된 부품을 넣어버려서 결국 더 두꺼워지고 무거운 폰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고사양 게임을 매일 하는 사용자와 작품 같은 사진과 영화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찐 프로들에겐 높은 성능이 반갑겠지만 저 같은 프로 사용자가 아닌 프로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성능적으로 한층 더 좋아진 기기는 맞지만 그 강력한 성능을 위해 희생된 휴대성, 즉 더 두껍고 무거워진 하드웨어는 일상의 손목과 주머니에서 명백한 마이너스 요소예요. 다른 세부 설정은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만 이번에 추가된 PWM 설정은 꼭 하시길 권해드려요. PWM 설정은 OLED 디스플레이가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말해요. 플리커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당 수백, 수천 번을 깜빡이는 디스플레이가 눈 건강뿐 아니라 원인 모를 일상에서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PWM 주파수가 낮을수록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이폰 17 프로의 PWM 수치는 240Hz예요. IEEE 1789 표준에 따른 안전수치는 3000Hz 이상이고 임상 연구에선 최소 1150Hz는 돼야 된다는 결과가 있는데 아이폰 17 프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물론 예민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3840Hz의 수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도 하지 않는 아너 400 라이트를 사용하거나 LCD 패널이 탑재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유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이나 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은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 아이폰을 사용하면 용포티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낮추는 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저의 초등학생, 중학생 조카에게 이제 갤럭시가 대세니까 갤럭시로 바꿔줄게라고 말을 하면 기겁을 해요. 자기 반에 아무도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을 했어요. 실제로도 제 주변엔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일을 할 땐 또 갤럭시가 많이 보여요. 저도 일을 할 땐 갤럭시를 사용해요.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 자체는 이제 갤럭시가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폰이 좋고 갤럭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포티라는 신조어를 가지고 아이폰에 프레임을 씌우고 편향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뉴스까지 나온다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중 여론이라는 건 그냥 퍼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득을 보는 누군가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스마트폰으로까지 사회를 갈라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